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 책이 정말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당신은 이 책을 집으면서 이 책이 정말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솔직한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사기가 꺾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즉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손쉽다. 또한 최소한 누군가 사용해본 방법이다. 당신이 책 2권을 소개받았다고 해보자. 어느 책을 선택하겠는가? 1.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란 실수는 모조리 기록한 책. 2. 일을 제대로 하는 모든 방법을 담은 책.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은 직접 부딪히고 배우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택한다. 하지만 당신보다 먼저 성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따라한다면 경제적 성공을 향한 길에서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들의 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들의 행동과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차원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들의 정신으로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행동과 습관을 결정하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에 새로운 점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개념은 예술과 스포츠, 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 분야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일을 한다면,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부자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은 그들처럼 느끼게 된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곧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부자가 되기까지 그 기간은 당신의 바람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알려줄 교훈은 대부분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매우 다를 것이다. 우리는 돈이 많은 의뢰인과 평범한 의뢰인의 가장 큰 차이를 조사하면서 성공은 배경, 교육, 민족성, 투자 수단, 초기 자본 등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다. 실제로 성공한 이유의 80%는 사고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신이 애초에 듣고 싶었던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한 미천 잡는 방법이나 향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처를 찾는 방법, 큰 돈이 될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을지 모른다.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일과 100만 장자의 사고 방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기보다
현금을 받아 쓰는 쪽을 택할 것 같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이며, 이는 당신이 배우게 될 많은 개념 중 한 가지다. 당신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그리고 스스로 변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습관 30가지. 부자 습관 1. 모든 것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좋은 습관이 성공의 토대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습관과 다르다. 그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많고 나쁜 습관은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성공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많고 좋은 습관은 거의 없다. 성공의 비밀인 이유는 부자들조차 자신의 성공 원인이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늘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다. 누구나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이 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습관을 모두 파악한 후에야 그것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근무를 하는 3일 동안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생각, 결정을 모두 적어보라.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이런 행동과 생각, 결정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이다. 전날에 적은 행동이라면 다시 추가해서 적을 필요는 없다. 모든 습관을 목록으로 완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각 습관 옆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기입한다. 플러스는 좋은 습관을, 마이너스는 나쁜 습관을 나타낸다. 습관을 분류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단계다. 부자 습관 3. 온전히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은 매일 자기 개발에 전념한다. 대개 자기 개발은 독서와 관련된다. 그들은 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꿈이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읽는다. 그들은 자신의 업계, 직종, 사업, 역할에 대해 늘 배우는 학생이 되며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다. 또한 TV나 영화, 인터넷 등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특정 기술을 연마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학습한다. 그렇게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습관이 결국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바꿔놓는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업계나 직업, 사업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업계의 변화를 발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며 자신의 분야를 다루는 정기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 오히려 TV를 보거나 오락거리 책을 읽고 인터넷 서핑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온갖 변명을 하며 자기 개발의 소홀함을 합리화한다. 자기 개발에는 정진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확장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활동을 매일 하는 것이 수반된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기 개발이다. 관련된 정기 간행물을 꾸준하게 읽음으로써 나아가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개발해 경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방해를 덜 받는 시간을 선택해 얼마의 시간을 떼어놓으라. 일상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이른 아침에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최소 하루에 30분을 할애해야 한다. 하루 30분이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자기 개발을 위한 엄청난 시간이 된다. 당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언제든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매일 자기 개발을 하라. 부자 습관 5. 부자 관계와 가난한 관계.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의 유형이 존재한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인간관계가 있고 해로운 인간관계가 있다. 부자 인간관계는 당신의 삶이 발전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계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낙천적이며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학습자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해로운 인간관계는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파괴하며 당신의 삶을 몰락시킨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슷한 습관을 공유한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는다. 습관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결국 우리의 습관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 부모, 선생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멘토, 코치, 유명인사 등의 습관을 자신의 습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친구나 가족도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흡연자라면 친구나 가족도 흡연자일 가능성이 높다.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 중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 같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이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습관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책임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느끼는 책임은 흔히 또래 압력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그런 습관을 지닌 새롭고 구체적인 또래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 새로운 친구들이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과 어울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낭비벽이 심하면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돈과 관련해 성실한 태도를 지니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낙천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빛에 벌레들이 달려들듯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정기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성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 관계를 맺을지, 가난한 관계를 맺을지 선택해야 한다. 부자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에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가난한 관계를 맺는 것은 주변에 가난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금과 같다. 성공한 사람은 농부가 곡식을 키우며 매일 영양소를 공급한 것처럼 인간관계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름과 생일을 기억하고 자녀 탄생에 축하 선물을 하며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성공한 사람은 지인과 사업 동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부자 습관 10. 말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고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감정의 주인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뭐든 다 해버리면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분노, 시기, 흥분, 슬픔, 그 밖의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쁜 감정을 모두 몰아내고 그런 감정을 1초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선택을 하게 해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한다. 성공한 사람은 난관에 봉착할 때 생각하기, 평가하기, 반응하기 기법을 사용한다. 생각하기는 그 상황을 이해할 시간을 준다. 평가하기는 올바른 행동을 판단할 시간을 많이 준다. 반응하기가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반응을 선택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 부자 습관 11. 작은 성공에서 큰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사람들은 대부분 듣고 배운 대로 잘 따라한다. 우리는 배운 대로 하며 그 일에 익숙해진다. 이런 습관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다.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학교에 가려면 일찍 일어나라, 브로콜리를 먹어라, 숙제를 해라, 집안일을 도와라 등 자녀가 싫어하는 일들을 시킨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은 대로 하도록 길들여진다. 하지만 우리는 곧 어른이 된다. 생리학적으로 그러한 성인으로의 변화는 14세 정도에 시작해 약 21세까지 지속된다. 그런 변화를 인지하는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결정권을 서서히 넘겨주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지도록 격려한다. 자녀가 실수도 해보고 인생의 가혹한 현실에 부딪혀보게 하며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모는 소수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계속 통제한다. 종종 그런 부모는 헬리콥터 부모로 언급된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목표가 아닌 부모의 꿈과 목표를 추구한다. 부모라는 벽에 사다리를 놓고 평생 그 사다리를 오른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 일 때문에 낙담하고 우울해한다. 이러한 불행은 보통 자신의 자녀가 생기는 30대 중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려면 부모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한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벽에 기대 세운 사다리를 어떻게 치우고 그것을 자신의 벽으로 옮길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좇는다.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그들에게 일 중독자라는 꼬리표가 달리지만 사실 그들은 힘들게 일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들에게 일은 놀이다. 재밌고 즐겁다. 그 일을 하고 싶어 안달한다. 일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열정과 활력이 넘친다. 열정은 몰입하려는 열망을 만들어 그들은 기어코 자신의 일의 전문가가 된다. 열정이 있는 그들은 실수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배우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사다리를 다른 사람의 벽에 기댄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직업에 몸서리를 친다. 그래서 그 직업을 겨우 유지하며 생활비를 벌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일만 한다. 자신의 일에 아주 적은 시간만 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당신은 목표와 꿈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 목표와 꿈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라.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주말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날마다 얼마의 시간을 쏟으면 자신만의 벽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꿈을 위해 행동을 꾸준하게 하면 열정 에너지가 의지력 에너지를 대체할 것이다. 열정 에너지만이 당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날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마침내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정상에 가까워진다. 이때 자신의 벽에 세운 사다리를 올라가기 때문에 행복과 감격을 느끼기 시작한다. 전문가는 지식과 기술로 대부분의 돈을 번다. 전문 지식은 수입을 늘려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막대한 부를 쌓게 해준다. 열심히 노력할수록 버는 돈은 더욱 늘어나고 부는 점점 쌓인다. 이윽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습관이 된다. 습관의 장점은 습관을 들이면 그 행동을 바로바로 하게 되고 연만 기술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열정적인 노력은 지식과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기대 이하의 성과를 막아준다. 열정은 성공한 사람의 최고 특성이자 단연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다.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인생은 달라지고 더욱 번영한다. 어떤 일이 당신의 생각을 24시간 내내 차지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은 것이다.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늘 그 생각뿐이고 그것이 당신의 꿈이 된다. 열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열정은 끈기를 만든다. 열정은 게으른 사람을 일 중독자로 둔갑시킨다. 열정은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열정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열정은 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은 길을 순탄한 포장 도로로 바꾸어 놓는다. 열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집중인 자발적 집중을 이끈다. 열정은 무한한 에너지를 준다. 열정은 극도의 의지력을 만들어낸다. 열정 없이도 잘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다. 열정이 없다면 작은 성공에만 머물게 되고 더욱 큰 성공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열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열정이 있다면 목표와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열정은 당신을 성공이 마땅히 찾아올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성공의 도미노에서 열정이 첫 번째 패다. 열정은 성공의 도미노를 적발시킨다. 열정은 교육보다 강력하다. 열정은 근면함보다 강력하다. 열정은 지능보다 강력하다. 열정은 운전 자본보다 강력하다. 열정은 기술과 오랜 숙련도보다 강력하다. 열정이 없는 사람도 살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겠지만 열정은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하다.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 소수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한다. 부자 습관 14. 배우고 또 배워라. 성공하려면 부자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 멘토를 찾는 것이다. 성공 멘토를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멘토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의 성공에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들은 자신의 멘토나 쓰라린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귀중한 삶의 교훈을 알려준다. 성공 멘토를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최고의 방법이다. 성공한 사람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공 멘토를 찾는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부자 습관 17. 위험을 감수하라. 충분히 계산되었다면. 성공한 사람은 위험 감수자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위험을 그들은 감수한다. 위험은 성공의 필수적 요소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도박꾼이 감수하는 종류의 위험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은 계산된 위험, 즉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된 위험이다. 즉 위험이 수반된 계획을 추진할 때 모든 변수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했다는 뜻이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때 많은 노력을 들여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이 잘못돼도 허를 찔리는 일이 없다.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틀어져도 공포에 질려 허둥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계산된 위험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다. 도박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한 가지 예다. 이런 위험은 깊은 생각과 분석,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시간도 거의 투자할 필요가 없다. 도박은 가난한 자가 감수하는 위험이다. 내 연구는 부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점을 확증했다. 나는 부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문항에 부자의 6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가난한 자는 6%만이 그렇다고 했다. 내 설문에 응한 많은 부자는 자신의 사업을 창업한 사업주였다. 그들은 쓰라린 인생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 자기 교육의 대가였기 때문에 성공했다.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자의 27%가 적어도 한 번은 인생이나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한다. 가난한 자 중에 2%만 실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뇌에 상처가 생기면 반흔 조직으로 남는 것처럼 실패도 그렇다. 실패를 통한 교훈은 영원히 지속된다. 부자 습관 18. 부는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 집중과 끈기, 인내, 이 세 가지는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인내가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특성일 수 있다. 성공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일이 뜻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좌절하게 되어 포기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대다수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와 꿈을 추구한다. 그들은 성공을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본다. 성공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 심지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인내심이 있다. 그들은 빛나는 물건 증후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매달린다. 이러한 인내심은 지식과 기술을 얻게 해주고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시간을 벌어주며 목표와 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인내심은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법을 제공해준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인내의 고통을 경험한다. 커넬 샌더스에게 행운의 기회는 60대 중반이 지나서 찾아왔다. 로드니 데인저필드도 46세 이후에 에드 설리번 쇼에 처음 출연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공직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했다. 성공한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와 꿈을 추구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심이 없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해결책을 찾아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린다. 그들은 성공을 얻는 데 필요한 인내가 없다. 결국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사라진다. 문제의 해법을 결코 찾지 못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줄 추종자도 만나지 못한다. 부자 습관 19. 계획이 아닌 결과로 말할 것. 성공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확신이 강화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임무를 기꺼이 맡기면서 당신의 기회는 점점 많아지게 된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공한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되 항상 그보다 더 많이 해내고자 하는 습관을 기른다.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임무를 맡기 전에 이미 성공할 준비를 갖춰놓는다. 그들은 처음 업무 관련 약속을 하는 단계에서 상대의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줄임으로써 성공할 준비를 하는 셈이다. 약속한 것보다 더 해냄으로써 어렵지 않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일을 끝내는 사람들은 우아하는 탄성을 지른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일이 끝날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 우아하는 탄성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상대가 기대하지도 않는 약속을 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아하며 부푼 기대를 갖지만 그런 반응은 곧 뒤집힌다. 성공에 실패한 사람은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만다. 그러면 많은 임무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부자 습관 21. 레버리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은 레버리지 힘을 이용해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얻는다. 레버리지란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산, 지식, 기술, 시간, 돈, 관계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예전에는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가?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인이 평등하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레버리지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뒤에서 밀어줄 사람을 찾는다. 하나의 목적으로 협력하는 10명의 하루는 240시간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 한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레버리지 한다. 그들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핵심층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술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자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 형성, 인맥, 먼저 주기, 그 밖에 많은 부자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산, 기술, 지식, 돈,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 10명과 협력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당신의 하루는 240시간이 될 수 있다. 부자 습관 23. 피드백을 피하지 말 것. 성공한 사람은 항상 피드백을 구한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피드백은 사업체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성공한 사람은 피드백을 정찰 임무로 여긴다. 피드백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가치를 더해주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구하는 습관은 성공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킨다. 나아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공한 사람은 동료, 관리자, 직원, 의뢰인, 소비자, 사업 파트너에게 피드백을 구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피드백을 피한다. 비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피드백 받기를 주저한다. 두려움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 감정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비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만다. 성공하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바꿔야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쓰라린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우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배우면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쓰라린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어렵고 비싼 방법이다. 피드백을 구하는 일은 더 수월하고 적은 대가로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피드백은 성공을 보장한다. 적어도 실패하지 않게 보장해준다. 당신이 전형적으로 피드백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 습관 24. 신세지는 것은 귀중한 파트너를 얻는 방법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 이 말에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실제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습관을 기른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두려워서다. 실제로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 당황하고 창피함을 느끼며 위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신세를 지게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신세를 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신세 졌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자신의 기대를 관리한다. 도움을 청한 후 yes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no라는 대답을 받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진다. 성공한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대를 관리한다. 즉, 도움을 요청한 후 no라는 대답을 받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훈련하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거절을 예상한다. 그래서 거절당해도 상관없다. 노를 예상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도 우울해지지도 않는다. 만약 뜻밖의 yes라는 대답을 들으면 그들은 즉시 행복해지고 낙천적이 되며 열정을 느낀다. 신세를 지면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그것이 사실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 신세를 지면 파트너십이 생긴다. 성공한 사람은 삶의 성공을 위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신세를 지는 것은 귀중한 파트너를 얻는 방법이다. 부자 습관 26.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은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질문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강박적으로 질문에 매달린다.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많은 시간을 절약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질문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질문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지식이 한정된다. 부자 습관 27. 먼저 베풀어라. 성공한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보편적 성공 법칙 중 하나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성공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남은 뒷전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주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기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비영리 단체나 자선단체의 이사회를 가정해보자.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다. 이 사실이 놀라운가? 하지만 당연한 일이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마련이다.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지역의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 보라. 이것이 부자가 성공 마인드를 지닌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흔히 이런 관계를 통해 함께 사업을 하며 서로 번영하고 성공하도록 돕는다.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단체는 내가 먼저고 남은 뒷전인 인생관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부자 습관 29. 당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존중받고 예의 바른 대우를 받으려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예스보다 노를 더 많이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심 있게 대하고 자신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훈련한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그냥 놔둔다. 성공한 사람과 달리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겨도 참는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존중심을 가지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하도록 이끄는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더 이상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하지 마라. 노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시간이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가끔 노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노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포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노는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정지 신호와 같다. 한편 모든 것에 예스라는 대답은 나는 당신의 노예다 라고 말하는 신호다.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라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저 잘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도록 내준다면 당신이 약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때로는 완강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며 강인하고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의 뜻에 굴복하면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셈이다.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굽히지 마라.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자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바꾸게 놔둔다면 당신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4장 부를 부르는 관계의 법칙.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늘 곁에 두라. 부의 피라미드를 성공적으로 오르는 핵심적 방법 하나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늘 곁에 두어 지원과 용기를 줄 좋은 친구와 인맥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즉 동료는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인간인 우리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우리는 위안과 지원, 안정을 얻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집단은 가치와 도덕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더 넓은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모델이 된다. 이러한 집단에는 가족, 친구, 교회, 동호회, 골프 파트너 등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비공식 집단에 소속되기를 갈망한다. 그런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 정체성을 얻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삶을 헤쳐나가면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며 당신도 그럴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런 집단이 우리 개인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조적이고 낙천적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집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세상은 비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성공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남들의 온갖 비난을 그대로 듣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자의 어리석은 조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먹이로 내놓는 부정적 메시지를 모두 읽거나 들은 후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일부 사람이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점은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를 잠시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쉽게 비난한다. 본질은 이렇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두드러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나 친구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비협조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질투와 시기 때문이다. 질투는 질투하는 사람을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질투는 친구가 소유한 것을 자신도 가지고 싶을 때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다.
또한 시기하는 사람은 친구가 가진 것을 자신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길 바란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질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고, 시기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도 가지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이 맛보는 유일한 성공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비협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남들은 당신의 성공에 당신만큼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변 사람이 당신의 성장에 당신과 똑같이 강렬한 열정을 느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무관심한 반응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당신의 개인적 성취에 당신이 느끼는 열정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협조적인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괜찮다. 당신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사람을 곁에 둬라. 믿을 수 있고 협조적인 사람을 항상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적 사고방식을 바꾸려 할 때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협조적인 사람과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지지자가 없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생에서 중대한 변화를 하려면 믿을 수 있고 협조적인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동료의 압력이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더 나은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또는 창피를 주어 현재 상황에 만족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의 영향력은 사실상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우리를 자극해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협조적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가하라. 20세기 초의 부유한 기업가든 오늘날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다. 거의 100년 전쯤에 쓰여 지금까지 찬사를 받고 있는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저자 나폴레온 힐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힘을 발견해 그 점에 대해 설명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2명 이상의 연합체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결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긍정적 생각이나 긍정 확언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마스터마인드 그룹 자체가 참가자의 정신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또 하나의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그동안 항상 힘겹게 노력해야 했다면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가하면 집중력을 극대화시켜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공을 밀고 나갈 수 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이상적 규모는 5명 내지 6명이다. 수가 너무 적으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고 너무 많으면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규모가 커지면 회의가 길어지거나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고 개인의 기여도가 최소화되는 일이 생긴다.
회의는 매주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직접 만나서 하면 가장 좋지만 스카이프를 통해 그룹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가할 때 얻는 유익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책임감이 생김, 질문과 도전을 받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경청함,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됨, 인정받음, 동기가 생김. 모델과 멘토, 마스터마인드가 부자 습관을 기르고 성공의 여정을 출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전환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통달해야 할 필수적인 기술을 하나 더 얻는 것이다.